자, 오늘 첫 강의는 첫 인상, 나의 인상은 어떤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할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를 알아가는 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죠. DNA는 호모사피엔스니까 대부분 다 동일한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70억 명 중에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항상 욕구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혼자 슬퍼지기도 하고 또 혼자 이제 원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남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자기를 바라볼 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닫고 또 내가 누구인지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또 그거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좀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김용환,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흔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막 성차별이든지 아니면 성폭행이든지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남발해 가고 있고 또 남에 대해서 자꾸 이제 끼어드는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남으로부터 뭔가 격려를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좀 가로막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좀 닮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나의 첫인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평가 기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뭐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아니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머리를 손질하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지 또 어떤 방식의 색조 화장을 해야 될지 또 미장원 어디 가서 머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도 여러분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또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형수술 또 성형 미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미백수술이라든지 뭐 치아 교정이라든지 뭐 입꼬리 만들기, 눈매 만들기 이런 어떤 사업들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명의 아버지가 있죠. 하나는 생물학적 아버지, 여러분들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아버지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 여러분들이 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자, 왜 우리가 이제 몇백만 원, 최소 몇백만 원 또는 이제 몇천만 원을 주면서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뭐 잘생기거나 이제 좀 예쁜 아이들 보면 좀 출세하는 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바람직한 문화는 아닌데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외모나 외향이나 그런 어떤 옷 매무새들이 특별히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대인 지각 또는 이제 대인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자크는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이제 소설가인데 발자크의 이제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고 하나의 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이력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굉장히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이런 인상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자, 그건 이제 그 얼굴 속에 삶의 이력들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어떤 화장품을 썼느냐, SK2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삶 또는 어떤 바람직한 삶, 뭔가 이상적인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DNA에, 특별히 얼굴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알죠? 호동이라고 쓴 사람인데, 거기서 어떤 이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고민하는데, 그 마을에 큰 산에 얼굴이 하나 새겨져 있어. 사람 얼굴을 비슷하게 닮아 있는 이제 바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얼굴을 담은 사람이 이제 출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어떤 부자도 오기도 하고 정치가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혀 이제 그 사람을 닮아 있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꼬마가 계속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50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바위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지향하고 어떤 사람을 모델링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끼지만 이게 20년, 30년 가게 되면 여러분 얼굴들이 변한다는 거죠. 이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보면 여러분들 커플도 이제 서로 처음에는 완전 생뚱맞았는데 2년, 3년 또는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비슷한 취향들을 갖게 되고 또 비슷한 얼굴들,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DNA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발자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풍경이고 하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사를 담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30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냐하면 얼굴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스토리들이 써 있고 역사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착각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30초 내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인상이 좋으면 뭐 굉장히 좋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첫 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은 이제 악마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또 놓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얼굴에서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얼굴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2가지 측면들을 좀 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 오류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성급하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뭐 심리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결과물인데요. 사람을 처음 만나고 상대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30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꾸며야 되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인상들을 이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이 그 안에 역사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뽑아내야 될 게,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쟤 못생겼어, 쟤 이쁘네, 쟤 굉장히 심각한 애야, 쟤 깡패 같은 애야, 쟤 나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증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게 오늘 이제 수업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들을 여러분들이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은 어떻게 보면 70억 인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남을 바꾸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는 이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가끔씩 이야기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데 우주선에 나사가 하나 고장 나가지고 소리가 나요. 틱틱틱틱. 여러분들 이걸 이제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진공 상태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유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건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왈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음악의 비트라고 생각하면 자, 거기서 기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자, 이걸 소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거를 왈츠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 맞춰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편지로 쓸 수도 있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것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계속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장난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만의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그런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30초 만에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대인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인 지각은 대물 지각과 달라요. 대물 지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게나 크기나 이런 어떤 표준들이 있어서 이게 몇 센치인지 이게 몇 미터인지 이게 이제 몇 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철학에서 이제 이걸 1차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산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성질들이 있고 그 객관적인 성질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크게 대등소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다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대인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고슴도치라고 하더라도 고슴도치 엄마가 고슴도치 새끼를 볼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못생기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폄하를 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대인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인 지각은 어떤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대인 지각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이제 표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을 판단할 때 가지게 되는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생김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옷을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이제 옷차림새, 그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추임새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리스에 유학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만났을 때 애들은 이제 반가우면 뒤통수를 쳐요, 뒤통수를. 우리는 뒤통수 치는 게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 너무 이제 반가우면 뒤통수를 치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쟤네들은 기뻐서 나한테 온 건데, 내가 이제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걔네들하고 이제 친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언어적 행동들이 있는데 그 비언어적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용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얼굴 생김새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얼굴 생김새와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이제 예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아니면 뭐 남자다운 이런 어떤 남성성이 되게 강할 때 어떤 사회적 친근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워너비가 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예인들처럼 그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많지 않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서양 사람들은 다 막 팔등신이고 굉장히 날씬하고 바비 인형처럼 예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직접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뚱뚱하고 막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 우리는 이제 그 이상화된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뭐 남성스럽고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스트레스, 내가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차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스타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굉장히 불행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튀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묻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학윤리 수업을 들어가는데 307 강의실인데 불이 꺼져 있어요. 아침인데. 근데 누가 와서 불을 하나도 안 켜더라고. 이제 애들이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30명 중에 불을 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근데 내가 켜면 사람들한테 지금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켜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차 보세요. 다 무채색이요. 자, 빨간 차를 끌고 다니거나 핑크색 차를 끌고 다니면 뒤에서 다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드러내고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독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그냥 싹둑 자르는 쟤는 좀 미친놈이야, 4차원이야, 쟤는 좀 안 좋은 애야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심해져요. 제가 이제 한 20년부터 흰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흰 바지를 입고 다닐 때 원로 교수님들이 저 불러다 놓고 교수가 흰 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백바지를 입고 왜 다니냐고. 그렇게 이제 욕하던 세상이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제한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속박이 가해지는 그런 어떤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들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행복의 가장 이제 첫걸음인데 그것들 막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 사회든지 또는 이제 폐쇄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받는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비언어적인 행동 당서와 이제 관련해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또 어떤 제스처든지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제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뭐 똑똑하다 아니면 이제 바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제 능률적이다 뭐 성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이 세 가지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상징이자 기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들이 제약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또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겪으면서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해결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내가 어떤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행동들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고립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전히 이제 끊임없는 그 상처들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특성들 또 전체적인 인상들을 좌우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이제 프랙틱한 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그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내리게 되는 이제 평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좋다 나쁘다 또는 이제 강하다 약하다 또는 이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특별히 압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이제 삶을 사게 됐을 때 뭐 여러분들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회사에서 같이 한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또 어떤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이제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을 갖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평가들이 과연 이제 정말로 타당한 평가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평가들이 특별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못 배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인상들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이제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광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후광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후광 효과는 자, 처음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 좋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인상들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의 역으로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인상으로 남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첫인상을 어떻게 강렬하게 가져갈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가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테크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방식의 이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좋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항상 미소를 짓는 것들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처음에 이제 미소를 만났는데 굉장히 무뚝뚝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뭐 좀 이 상황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항상 이제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라면 처음에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후광 효과에서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는 이제 반대로 사람들은 항상 이제 단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단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단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정성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냥 흘러 듣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나쁜 결점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양의 속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것은 그냥 물에다 새기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제 원수 같은 경우에는 돌에다 새기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이런 어떤 부정적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인데 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악의 영향을 더 쉽게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부정적 효과들을 빨리빨리 상쇄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미쳤던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또 그런 감정들이 계속 잠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뭐 룸메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인이나 뭐 남편에 대해서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별로 좋은 습관이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하든지 간에 안 좋게 보여요. 이것들이 이제 부정적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이유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더 굳건하게 또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초도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초도 효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처음에 어떤 인상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후광 효과든지 부정성 효과든지 처음에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어져 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거기에 전부 다 연쇄적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도 논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먼저 말해야 돼, 결론을.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막 부연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을 이제 중간 정도 이야기하거나 나중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 고백할 때도 먼저 사랑한다, 버벅거리지 말고 처음부터 그 본론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라든지 뭐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초두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인상, 첫 말, 아니면 이제 첫 번째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데이트, 뭐 첫 번째 뭐 여행에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기억에 이제 많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초두 효과와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첫 인상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집단에게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반대로 부정적인 것부터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실험을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 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상들을 평가할 때 좋은 얘기를 이제 많이 써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캐브러리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캐브러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휘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도 뭔 일을 할 때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캐브러리를, 어휘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을 뭐 20개 내지 3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카드에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좀 많이 읽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용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속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이제 돼지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인상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인상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것들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이제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왜냐, 계속 보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것들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굉장히 뼈 아픈,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두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용어들,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관계를 맺어갈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애쉬의 첫 인상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5분 뒤에 5분 뒤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51분이니까. 자, 뭐 초두 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팁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초두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그 지금 받았던 그 종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거기 안에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메모라이즈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인상들, 좋은 말들, 뭐 여러분들 뭐 단점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말을 먼저 하고 좋은 이야기를 자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또 초두 효과를 이제 남길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또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하고 너무 닮았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욕부터 하게 돼요. 왜 너는 그러냐? 왜 이걸 못하냐? 이제 그러면 계속 아들은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고쳤어요. 그래서 너 참 잘생겼다. 너는 뭐 한다. 이제 지금도 까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싫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걔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아들들이 반발하죠. 사람들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훌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김요한 사랑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다 보면, 자, 여러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뭔가 이제 고쳐야 될 단점들이 있거나 어떤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거기서 뭔가 다른 길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보케브러리를 좀 여러분들 개발해라. 그래서 최소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10가지 단어들,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쁘다, 성실하다,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진취적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고, 자, 그것들 이제 매일 여러분들 행복노트에 쓰시면서 보세요. 이제 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보는 거, 날마다 보는 거, 매 순간에 보는 거, 핸드폰에다가 이제 화면에다 올려놓고 매 순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첫인상인데, 그 첫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냥 무턱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 초도 효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인. 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리학에서 어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찾아야, 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왜 그 일이 생겼는가, 인간은 궁금해해요. 자, 이걸 이제 귀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충족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라이프니츠가 최초로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로 이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시 말해 뭐가 원인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들을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아감벤이 이야기하는 이제 호모사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이제 그 사회나 그 지역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호모사케라는 말은 이제,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사케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이제 뭐 원시 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에 보면 어떤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죽이지 않고 대신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살해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바로 호모사케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 항상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단두대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처형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민족이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린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자, 60만 명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데, 그때도 유태인들이 모든 사회 범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죠. 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웠던 것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규모 숙청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만주에서도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독립운동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에 해서 또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호모사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에요. 뭔 일이 생기면 뭐 좋은 일일 때는 다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원인은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힘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해야 되지만, 자, 이제 두 번째 귀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귀인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 기인을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적절하게 나의 귀인을, 이 사건의 원인들을 내가 생각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이제 상처받지 않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제 안 좋은 거이긴 하지만 이제 의모지상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뭐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피부과 의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집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뭐 연봉 150억 뭐 이렇게 이제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가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현혹이 많이 돼서 뭐 잘생겼다, 예쁘다, 뭐 섹시하다,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호도가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죠. 자, 이제 한 가지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철수 씨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회사에 면접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나는 자소서도 잘 쓰고 스펙도 괜찮은데 왜 떨어질까? 자기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서 상담원에게 내가 성형수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계속 집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복달아난다고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너 왜 화났어? 너 짜증났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첫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이나 외모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실패하지 않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귀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취직에서 떨어지는 원인이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 자기 얼굴이 험상궂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자, 이게 이제 과연 적합한 귀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과연 내가 정말 이제 바꾸게 되면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성형수술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인인가, 어떤 원인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귀인을 잘못 잡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도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이제 상실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귀인을 항상 선택할 때 굉장히 이제 기분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져요. 아까도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해죠.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평생 웃는 순간은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대부분의 아픈 스토리들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그 잘못된 귀인들을 찾게 되면 잘못된 원인들을 찾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비관적이거나 오히려 더 끊임없이 이제 그 삶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한 귀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귀인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부적 귀인 또는 이제 외부적 귀인 이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부적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지능, 동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 자, 외부적인 귀인은 이제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외부적인 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고칠 수 없는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부적 귀인은 여러분들이 뭐 성격이나 지능이나 동기 이제 이런 것들 또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이제 전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나한테 주어진 것들 중에 이게 이제 어떤 귀인인가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외부나 내부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또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니면 내가 뭐 지금 뭐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2000년도에 태어났는데 이거 여러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들이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또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적 귀인과 불안정적 귀인이 있는데, 자, 이제 어떤 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이제 계속해서 요동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귀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안정적 귀인들을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불안정한 이런 어떤 귀인들을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전반적으로 또는 인격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구체적인 요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귀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제 귀인들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긍정적인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그 편집증적인 또는 이제 굉장히 그 집요하게 그것에 왜곡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어떤 편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항상 외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를 비난하는 경우는 이제 제 때문에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 항상 모든 원인이 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항상 핑계를 대요. 뭐 약속에 늦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좀 헤프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또 사람들을 굉장히 그 집요하게 좀 괴롭히는 그런 경우에서도 항상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이 외부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또 자기의 내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모든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주눅들게 돌고 그냥 단순하게 한 이야기인데도 그것도 자기한테 주는 상처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런 어떤 비난의 가장 최종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제 움츠러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어떤 경우들이 그 귀인을 왜곡하는 그런 어떤 편향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할인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 할인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돌리게 됐을 때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 이게 이제 할인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책임들을 다 다른 사람에 돌렸을 때, 대한민국 열심히 잘 사는데 일본 때문에 또는 중국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다 뭐 아름다운 사람이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편하죠. 모든 이제 잘못들은 미국이나 뭐 어떤 자본가라든지, 자, 이게 이제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인데, 다 이제 돈 버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잘못이야.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 기회가 생기면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도 않죠.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할인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귀인들을 잘못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적이 되면 이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때, 자, 우리에게는 이제 우울증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울증은 이제 정신병 중에 가장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치유할 수 없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형태의 이제 우울병들이 있는데, 심각한 형태의 이제 우울병이 되면 나중에 이제 자살로도 이어지게 되고, 또 이제 대인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 바로 이제 귀인을,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혐오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타인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되느냐, 그것들이 이제 정도를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심각한 형태의 이제 정신적 장애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행복해지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감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제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죠. 큰 사건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런 귀인들을 포착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키워드가 이제 오만과 이제 편견이에요. 자, 오만과 편견.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첫인상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첫인상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첫인상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자,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바로 이제 오만과 편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꾸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할인 효과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고 뭔가를 선점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큰, 심리적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고 그 성에 있다 보면 자기는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 속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이제 동영상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소설에서는 이제 베넷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엘리자베스 베넷 이 주인공인데요. 지금 이제 미스터 달시라고 하는 아까 좀 약간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과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까 이제 달시는 이제 완전 부자이고 굉장히 잘생겼고 이제 집안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천박한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드는데 그 배경 때문에 이 여자도 굉장히 쌍스러운 여자일 거다, 아니면 천박한 여자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베넷은 이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유한 취미들은 없지만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르시가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편견들을 좀 갖게 되죠. 저 사람은 이제 돈만 밝히는 인간일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때 당시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영국의 18세기, 17세기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 그런 제도로서 부자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혼인 관계를 이루고 그 혼인 관계 때문에 재산을 지키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불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세태들을 이제 제인 오스틴이 비판하면서 이 소설을 좀 지었는데, 그래서 영국에 이제 뭐 유명한 소설가들이 많이 있지만 섹스피어 다음으로 이 제인 오스틴이 굉장히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이제 소설 중에 이제 하나이죠.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오만이나 편견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분적인 차이, 뭐 그다음에 이제 계급적인 차이, 또 이제 남녀 간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잊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를 이제 계속해서 없애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책처럼 남자들은 이제 금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이제 화성에서 오고 둘이 완전히 이제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에 와가지고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두 사람들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남편의 엄마 아빠, 그다음에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측이고, 또 여자에서는 여자의 엄마 아빠, 또 여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한 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6명의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다 좋죠. 근데 같이 살을 맞대고 여러분들이 동거를 하는 순간, 자, 거기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과 다르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형태의 이제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오만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만과 편견을 갖는 것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과 편견을 갖는 것도 또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만녀라고 자기를 비판한다. 자기가 뭐든지 다 예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자기를 이제 병신으로 알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제 굉장히 만만녀로 이제 아는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는 이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이제 어떤 여성 같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크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도 안 붙여주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갖지 않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다, 뭐 인상이 세다, 뭐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거기에서 자기가 또 특별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전혀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도 자기 자신이 자기 내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자,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오만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지적 오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물들을 평가할 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오류 작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흑백적 사고예요. 흑백적 사고, 이분법 사고.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흑백적 사고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철학을 하거나 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0과 1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수한 형태의 숫자들이 존재해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흑백 논리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칭찬이나 비난이냐, 전부냐, 아니냐, 아무 것이냐, all or nothing,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부착하는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에 늦었어. 그러면 오늘 늦었으니까 5분 늦었으니까 학교 가지 말자. 오늘 그냥 땡땡이 치자. 이것도 이제 흑백적인 사고죠. 5분이 늦더라도 10분이 늦더라도 지각이더라도 가서 수업을 듣는 게 바람직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확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뭔가 결점이 있는데, 결점 하나 있으니까 얘는 나쁜 애야, 이제 얘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이제 그냥 어떤 성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초코파이 정의라고 뭔가 다른 화학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걸 쌓아매어 가는 것들이죠.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쌓으면 나가고, 내가 그걸 또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학적인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0 아니면 1,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좀 열린 사고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일반화 오류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굉장히 뭔가를 뻥튀기 하고 과장하는 어떤 경우들인데, 자, 부분과 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창발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과는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고, 자, 이것 때문에 뭐 내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번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자, 계속 트라이하고 노력하며 이게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시험 한번 떨어져 놓고 나는 이제 시험에 아예 안 되는구나. 연애 한번 해놓고 실패하면 나는 이제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특정한 형태의 잘못된 과잉 일반화 오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최소한 100번, 200번, 300번 트라이를 해야 돼요. 어떤 존재들도, 어떤 사람들도 딱 한 번에 되는 사람, 물론 이제 럭키한 사람도 있죠. 로또 맞은 사람처럼 뭔가 한 번만 해도 딱 되는 사람, 한 번만 연애해도 엄청나게 뭐 좋은 연애를 하거나, 한 번만 취직해도 뭐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10%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경험, 그 쓰라린 경험, 그거가 이제 또 하기 싫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포기하고 나는 그냥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런 어떤 과잉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택적 추상화예요. 선택적.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형태의 모습들 중에 딱 하나만 찝어서 그게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보가 이게 흐름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전혀 이제 계속 바뀔 수 있고 그것들이 고정적으로 이제 맺어 있지 않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게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조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보면서 아, 저 사람 뚱뚱해. 뚱뚱하니까 이제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밀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어떤 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한 면만 보면서 아, 쟤는 뚱뚱해, 쟤는 못생겼어, 쟤는 못해, 뭐.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일부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편향적인 그 오만이나 편향적인 사고로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행복 노트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그걸 좀 적어보세요. 항상 콘과 프로가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것만 더 생각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평가해야 이제 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단점 하나만 장점 하나만 보면 거기서 항상 오류를 범하게 돼요. 어떤 사람도 장점만 갖는 사람, 어떤 사람도 단점만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일은 계속 의미를 확대해요. 근데 좋은 일은 또 의미를 줄여요. 좋은 일은 이제 항상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인 일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망했어. 이것 때문에 뭐가 이제 또 안 될 거고 뭐가 안 될 거고 항상 그 노파심이죠. 노파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인데 끊임없이 의미를 확대하고 의미를 확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굉장히 이제 피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친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제 한 소리 하면 아, 네가 이제 이런 마음이 원래 있었구나. 이게 이제 너의 속마음이구나.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분위기 보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저 사람의 속마음이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 또 이제 여친이 이제 칭찬해주면 뭐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거야? 뭐 진심은 없고 그냥 말만 그런 거야? 립 서비스야? 라고 이제 하는 것들도 의미 축소가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이제 마음에 담아서 칭찬을 한 건데, 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게 립 서비스인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이벤트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것도. 자, 이건 이제 겸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물론 이제 뭐 100이면 100 다 진심 어린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들,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긍정적인 것들은 더 키워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은 더 의미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지금 가서 수업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가서도 문자든지 전화든지 항상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너 보고 싶었다. 아니면 뭐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뭔가 좀 칭찬하는 이야기들, 격려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패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가급적 숨기세요. 그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화예요. 이제 모든 비난이나 책임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게 바로 이제 개인화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터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개인화인데 이런 경우들이 정말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유학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많이 활동할 때 유럽에서 활동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에요. 뭐 유럽 애들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가도 그 티 안 나게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가는데 내가
들었을 때 욕이야. 내가 들었을 때 욕인데 뒤에 이제 여자애들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중에 다는 안 들리는데 한 개 들렸는데 그게 욕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걔네들한테 막 쏘아댔어요. 저도 막 쌍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 이야기 들으니까 걔네가 나한테 한 얘기 아니야. 욕은 욕인데 걔네들이 나한테 한 욕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 욕인데 나는 항상 내가 인종차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한테 한 욕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개인화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주눅이 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화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오만과 편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세상에 70억 인구도 여러분들한테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까? 뒤에 가서는 뭔가 뭐 비판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잘못된 명명이에요. 어떤 이제 사물이나 사태나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이름 짓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나는 루저야,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안 돼. 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표제어들 중에 좋은 것들은 전혀 안 쓰고 예쁘니 아니면 뭐 귀엽네 아니면 아름답네 이런 용어는 전혀 안 쓰고 사람들에서 자꾸 안 좋은 용어를 쓰게 되면 그것에 굳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 90%가 다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잘못된 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절대 욕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명령을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무너져요. 그 순간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속으로는 XX라고 부르고 싶더라도 그 사람 부를 때는 예쁜 말을 써야 돼요.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사실이지 않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거죠. 공감이 중요해요. 너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누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지 몰라? 다 알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걸 통해서 지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난할 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레포트 쓰거나 시험 볼 때도 다 실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세요. 절대로 잘못된 명령하지 이번엔 안 됐는데 뭐 다음엔 더 잘 될 거라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천재인데 뭔가 이번에 실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바보, 멍청이, 똥멍청이 이런 망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또는 어떤 사태를 어떻게 이름을 부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오만과 편견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지금까지 한 3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행복해지기 프로젝트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귀인 원인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 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인가, 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건 이제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귀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귀인을 잡아갈 것인가. 너무 이제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무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불안정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과 편견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6가지 정도 이제 인지적인 오류들을 범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훈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나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어휘를 만들어라. 최소한 10가지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매일 읽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보거나 그것들을 이제 계속 소리내어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전혀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이제 책 보고 문제집 풀고 뭐 이런 수업 듣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인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행복노트도 마찬가지인데 자서전 쓰기. 내가 누구인가 이제 끊임없이 뭐 일기를 쓰듯이 다이어리를 쓰듯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써보세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누구 만나는지, 만나서 어떤 얘기 했는지, 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패턴들이 생겨요. 자기 자신만의 패턴들. 그래서 나의 민낯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냥 자면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화장은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만나면서 남에게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무들, 여러분들의 가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는 훈련이 바로 자서전 쓰는 거예요. 이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막 이제 좋은 거, 막 굉장히 자극적인 거 쓰는데, 이 자서전은 자기의 민낯이기 때문에 내가 화장을 벗었을 때, 내가 얼굴에 이 가면을 벗었을 때 나의 적나라한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쓰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정당화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더 밑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생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 남자가 정말 멋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저 남자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은 저 남자가 정말 잘생겼다, 저 여자가 정말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는 내가 정말 외롭다, 내가 누군가 사귀고 싶다,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깔려져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뭐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표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심층적으로 그것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이제 구분해서 써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본 입고 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딱 전투가 끝나서 여러분들 자신의 시간이 되게 되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지, 이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쓰세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쓰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쓸 때 중요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써 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너무 아름답다라고 황홀해가지고 매력에 빠지는 여러분들이니까, 오늘 하루도 또 다음 주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